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비즈블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엔비디아가 150불이 넘었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면서 지금 116불까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죠. 관세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딥시크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딥시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이 고가 GPU가 그렇게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우리 미주부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4년 9월 12일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상황이 10년 만에 온 기회라는 근거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먼저 스터디클럽에 글을 올려드리고 나서 영상으로 촬영한 건데, 제가 9월 9일에 글을 올려드렸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때가 9월 6일이었었고, 제가 여기까지 하락한 걸 보고 긴급으로 컬럼을 올려드렸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102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16불이니까 다시 2024년 9월 저점을 향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정도의 엔비디아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들 지금부터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원래 목소리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파가야 테크놀로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죠. 제가 최근에 파가야 테크놀로지 관련 영상을 좀 자주 올리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파가야에 물려서 힘들어하노, 이런 댓글이 있던데, 제가 운영한 스터디클럽에서는 여기 계좌 공개 코너에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을 그때그때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파가야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주식 계좌가 총 3개인데 3개 계좌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도 있고 또 이익을 보고 있는 계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렸다고 해서 물렸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길 바라고 자주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제가 이런 댓글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종목도 제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기업, 제가 장기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비중이 제일 큰 기업인데, 뭔가 제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은 또 솔직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주식 투자 내공을 키우자는 게 제 생각이고, 파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렴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차원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 평가 측면에서 이번 실적 발표만 잘 고비만 넘기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파가야를 알게 된 게 이분 때문에 알았어요. 전에 파가야 테크놀로지 분석 요청한 분이신데 대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렇게 주식이나 재테크 쪽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이런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이분은 나중에 잘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UiPath라는 기업도 분석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꼼꼼히 보고 또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이 컬럼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110불 아래로 하락한다면 아주 좋은 진입 구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이 포워드 PE가 26.22배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26.22배인데 30배 밑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이게 지금 포워드 PE 기준입니다. 포워드라는 의미는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현재 주식의 가격이 몇 배인가를 보는 지표죠. 그런데 이게 30배 밑으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달에 엔비디아가 100불까지 하락했을 때도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이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때 제가 올려드렸던 글만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1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게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또 조정을 겪고 한 번 조정을 겪을 때는 최소 고점 대비 한 20% 이상은 빠졌던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8% 빠졌습니다. 조정을 겪을 때. 그래서 이런 조정을 겪을 수 있는 어떤 배짱이 있어야 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올렸을 당시는 이때 이 조정이었죠. 이때도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빠졌을 때였고,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 엔비디아가 저점이었을 시기에 그 당시에 PE 레이시오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엔 30배였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습니다. 2024년 한 4월, 5월 요 사이 이때 저점이었을 때 이 PE 레이시오 30배였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고점이었을 때 역대 최고점을 찍고 조정이었을 때는 이 PE 레이시오가 얼마였냐?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성장률 추적기 기준으로는 36주 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엔비디아의 이 forward PE 레이시오가 46.72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분석, 차트 분석도 좋지만 이렇게 지금 뭐 200일선 밑으로 지금 하락했고 뭐 RSI가 지금 36 정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차트 분석, 기술적인 분석 관점도 뭐 봐야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쭉 보다 보면 이 정도까지 거의 50배 근처까지 상승했으면 충분히 엔비디아의 어떤 미래 기대감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 forward PE가 25.41이라고 이 정도 가격은 제가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10년 동안 엔비디아의 이 PE 레이시오 평균 연도 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2018년, 2015년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30배 밑으로 갔을 때가 3번밖에 없었어요. 10년 동안 3번밖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 PE 레이시오가 30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 분의 리포트도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지만 이 성장률 추적기 기준의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여서 이 당시에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었고,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지나긴 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뭐 관세나 딥시크 이슈 등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이 9월 달에 올려드렸던 이 컬럼에서 생각했던 관점과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트래킹하는 이 성장률 추적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회원님께서도 한번 질문 주셨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출 성장률이 엄청났었죠. 이게 연도별 매출 성장률인데 웬만한 성장주들을 압도하는 정말 2년 동안 1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이런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제 이 회계연도는 과거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얘부터 보면은 이제 올해 예상 매출 성장률은 51%, 52% 정도 되고 내년은 21%, 내후년은 14%.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력이 예전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2년 전, 1년 전, 2년 전의 주가 폭등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옛날만큼 또 회복을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가 매주 스타트클럽에 공유해드리는 요 템플릿, 적정주가 템플릿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고 있죠. 지금 여기 엔비디아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엔비디아의 3개년 EPS 성장률인데 이제 얘는 이제 과거 값이 될 테니까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3개년 평균 값은 68%인데 저는 26%라는 성장률 값을 적용한 겁니다. 왜 26%냐면 이 3개년 성장률 중에서 2026년 예상 성장률인 가장 낮은 값을 적용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 기준으로는 26% 정도 성장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적정 주가, 목표 주가라고 봐야죠.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이 PE 레시오가 한 30배 밑으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진입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이 적정 주가가 지금 이 120불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하게 하려면 이 성장률 값을 몇으로 하락해야 되는지를 한번 역으로 테스트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적정 주가가 162불이 되고 여전히 34%의 상승 여력이 있고, 얘를 한 15% 정도 낮춰보면 120불이 됩니다. 적정 주가가. 여기 보시면 여기 120불이 되고,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난주 종가 기준 주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엔비디아의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의 하락을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라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본다고 하면 한 15% 정도까지만 하락하는 게 아니면 나쁘진 않다라는 어떤 1차적인 판단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이걸 맹신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 기준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보는 거죠. 참고로 엔비디아의 애널리스트들의 또 의견을 보면 가지각색인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의견을 줬죠. 165에서 185로 뭐 상향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 충분히 좋은 진입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고 장 마치고 주가가 22%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주주님들 축하드리고, 팔란티어도 제가 집중 관리하는 종목이라서 제가 실적 발표 전날 이렇게 성장률 추적기 데이터 패턴으로 분석해드렸고 80% 이상의 확률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이 팔란티어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충분히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합시킬 수준의 실적 결과가 나와줘야 될 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신적 분석을 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트래킹하는 데이터 패턴대로 결과가 나왔고 주가도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향후 가이던스가 기존 예상 대비 더 상향됐고 시장에 높은 눈높이를 충분히 맞춰줄 만큼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거의 뭐 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다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팔란티어도 제가 예측한 대로 이 실적 결과가 나와줘서 좀 기분도 좋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성장률 추적기를 통해서 실적 발표 전에 이 성장률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EPS 매출 성장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어닝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드립니다. 제가 분석한 대로. 그런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관리하는 종목이 한 37개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100% 다 일치했어요. 테슬라는 판단 불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향성이 다른 경우는 연관성이 좀 없었어요.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었고, 방향성을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EPS랑 매출 성장률 방향성이 일치하는 경우와, 그리고 제가 실적 발표 전날까지 체크해 드리는 이 데이터까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점점 어떤 실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 패턴 툴로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3분기까지는 6주간 성장률 추적기 가지고만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걸 체크를 하면 6주고 체크를 풀면 3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3주간 성장률 변화만 가지고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는 게 더 실적 결과를 예측하는 정확도가 높았고, 그리고 이번 분기부터는 실적 발표 바로 전날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변화까지 같이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정확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TSMC였어요. 제가 이렇게 초록불로 켜놓은 이유가 뭐냐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매출 성장률이 3주간 하락이었는데 바로 전날 컨센서스가 상향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주간 성장률 추적기의 매출 성장률도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상향된 겁니다. 거기까지 체크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예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TSMC도 판단 불가 케이스였었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적 발표 전날까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실적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컨센서스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공유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밀착 관리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스터디 클럽에서 공부하는 회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성장률 추적기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 템플릿 자체를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실전 투자의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더 잠길까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번 주에 좀 추운데 우리 미주부 구독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클럽에서는 1년 이내에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종목들의 밀착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정주가 도달 종목을 데일리 체크하고 밀착관리 종목들의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도 데일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호재나 악재 등의 뉴스도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체계적인 투자 루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MGB 파이어니어 클럽으로 오세요.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든든합니다.